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지은이 김미경님은 전 국민의 꿈과 도전, 성장을 북돋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입니다. 29살에 강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28년간 수백만 명의 청중을 만나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TV와 유튜브에서 리더십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온갖 자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무대와 주제를 종횡무진하며 강의해온 그녀에게 2020년 1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선택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연장에서 수천 명과 호흡하던 그녀의 직업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자신의 꿈을 일으켜 세워온 그녀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그녀는 그녀답게 해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20여 명의 직원의 일과 생계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의 CEO이기에 반드시 해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고 실직과 폐업의 위기에 놓인 숱한 사연을 들으며 그녀는 지금껏 그래왔듯 인생이 내준 숙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 이후 바뀐 세상의 공식을 발견했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해법을 나누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 콘텐츠를 올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1만 명이 모여 공부하는 온라인 대학 MKYU 대학 학장으로서 꿈을 전하고 사단법인 그루맘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용기를 선물합니다. 저서로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엄마의 자존감 공부, 김미경의 드림온, 언니의 독설 등이 있습니다. 프롤로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의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땐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겐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겐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북적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꼭 붙어 영화를 보던 그날, 올 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설레었던 그날 말이다. 코로나는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난 28년간 강연장 연단에 서기를 쉬어본 적이 없는 나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었다.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손발이 묶인 건 처음이다. 나의 직업세계는 처음으로 손 쓸 방법도 없이 완전히 멈췄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2월로 접어들자 이거 정말 심각한데 오래 가겠어 싶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강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던 내 일상은 그대로 사라졌다. 내 스케줄도 내 차도 그리고 나도 한순간에 멈춰버렸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간 안 될 것 같아요. 2월이 막바지를 향해 갈 무렵 회계를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비축된 자금으로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내가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나의 콘텐츠를 가공하고 고객에게 연결하는 일을 한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와 온라인 대학 MKYU 대학이 있지만 시작한 지 아직 3년도 안 된 사업들이라 적지 않은 직원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간 우리 회사의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수익처는 내 강의였다. 그러니 내 강의가 멈췄다는 건 곧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졌다는 말이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말, 사장에게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조짐은 안 보였다. 내가 하는 대규모 강의는 더더욱 그랬다.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이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 없도록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는 찾아내야만 했다.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을,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그날부터 나는 다른 아침을 살기 시작했다. 전염력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내준 숙제를 풀어야만 했다.
57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종이신문 2종을 구독했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고 단서를 채집하기 시작했다. 주간지도 2종 구독했다. 이슈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심층 취재한 기사를 읽어나갔다. 국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의 리포트를 받아보기 위해 매일 정기 구독 서비스도 신청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남아있는 남동생에게 미국발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작은 단서라도 만나기 위해 경제, 경영, 트렌드, 기술, 인문, 역사, 팬데믹 주제를 다룬 관련 서적들을 매일 읽어나갔다. 정보와 지식을 탐독할수록 인물 단서들이 눈에 띄었고 일주일에 최소한 3~4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내 두뇌와 몸은 강연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바삐 움직였다. 눈붙이는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 적고 솔루션을 생각해 보는데 하루를 모조리 썼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썼다. 몸이 4개여도 부족한 상태였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 달여가 지나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반 이상 채워져 있었다.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내 일과 결합하고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마치 과학자의 실험 노트 같았다. 또 한 달여가 지나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저 위기가 아니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단어가 분명해져 갔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바로 이것이었다. 상점과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도 오히려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황량했던 거리는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새로운 조짐과 현상들로 온 세상이 분주하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정확히 말하자면 나 김미경이 살아남는 법이 선명하게 드러난 날 나는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 그 중에서도 내가 발견한 4가지 공식으로 우리 회사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초기화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부트야.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우리 회사는 각 사업별로 리부트에 돌입했다.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맞춰서.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이다.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매달 신규 직원이 입사하고 있다. 방에는 여전히 한 건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았는 덕분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니 그제야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110만 명의 김미경TV 구독자들과 MKYU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1만여 명의 학생들도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타격을 받았다. 재택근무 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싱글맘,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긴 식당 주인, 패키지 여행이 전부 취소된 후 환불 요청에 시달리는 작은 여행회사 사장까지 나처럼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거나 자책과 상실감에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잃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내 곁의 사람들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책을 써야겠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더 많은 이들과 제대로 나눠야겠다.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과 삶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 연구한 책들은 이미 여러 권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 낯선 세상과 내 인생을 연결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주는 책,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성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을 쓰고 싶었다. 물론 책을 쓰는 일은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다.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히고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몇 배의 자료를 찾고 내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 가능한지도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했다.
책을 쓰는 2달간은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귀에 이명이 생기고 급성 각막염에 어깨까지 빠질 듯 아파왔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주변에서는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57의 내가 이토록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너무 걱정돼서다. 내가 내 일과 회사, 내 삶과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듯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이들이 꼭 내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5파트로 구성되었다. 파트 1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잃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미래의 질서를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열쇠는 혼돈 속에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에 있다. 파트 2에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제시할 것이다. 리부트 공식은 혼돈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 잡혀가고 있는 질서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이다. 이 파트에서 제시할 4가지 공식은 지난 5개월간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마다 비즈니스 프레임으로 삼았던 것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올리고 리스크를 체크할 때마다 기준이 되어진 법칙들이다.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무사히 잘 통과한 개인이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파트 3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별로 산업별로 수억 수십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수차례에 걸쳐 쓰는 중이다. 수십 개의 기업 시나리오를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좋겠다. 다들 똑똑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누구도 개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수억 원짜리 시나리오를 써주진 않는다.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한다. 파트 4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뉴 러너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 계급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빨리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즉시 교육이 필요하다. 즉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자기 일에 즉시 적용하는 사람을 나는 뉴러너라고 부른다. 온통 모르는 것뿐이더라도 얼마든지 즉시 교육으로 따라잡을 수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 파트에서는 평생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공부해온 나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부에 투자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뉴러너로 거듭나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려 한다.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뉴 휴먼이 가져야 할 삶의 물음들을 다룬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비극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나는 생태학자와 환경운동가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손에 익은 습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크게 감화되었다. 우리의 파괴적인 욕심이 코로나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답하고자 한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요즘 몸의 면역력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서로를 북돋으며 배려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귀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이전 나의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집필했다.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한 지난 책들과 달리 이 책은 나 역시도 살아남기 위해 통찰하고 연구한 힘으로 써내려갔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몰입해서 묻고 답하면서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유레카를 외쳤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았을 때 느꼈던 안도감, 혼돈을 헤쳐나가는 4가지 공식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 달라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차오르던 자신감,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독자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놀 수도 없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본이며 잘 나가던 직업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상황도 겪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나 자신의 생존만은 잃을 수 없다. 100번 양보해도 사는 것, 살아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 이제는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해야 할 시간이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리부트하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2020년 6월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1.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올해 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글쎄요, 한두 달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대답도 거의 똑같다.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은 서로를 위로하는 단계다.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좋아지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여유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저마다의 패닉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다 다 망하겠어요. 자영업은 문 닫고 있고 회사들도 부도 직전이에요.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다시 마비되고 이러다 정말 내년까지 가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실루엣만 어렴풋 할 뿐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형체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 폭풍 속에 겨우 서 있는 느낌.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를 얼마 전에 만났다. 이 후배는 기업 행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워크숍이나 직원 연수 같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제품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까지 기업 이벤트 분야에서는 실력자로 꼽힌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회사를 직원 50여 명 규모로 키워냈을 만큼 열정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지만 후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갑작스러운 변수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단숨에 무너졌다. 솔직히 한두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행사를 여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천재지변이나 돌발 상황과 싸워봤지만 정말 요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난주에는 직원들 몇 명이 제게 먼저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 자기네들이 나가겠다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다시 불러주시라고. 어떻게든 좀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창도 몇 주 전에 만났다. 이제 57이니 정년까지 8년 정도 남은 교수다. 대학들이 오프라인 개강을 못하니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느라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한다.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다니 당황스럽네. 요즘 온라인 수업하느라 교수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돌아가겠지 했는데 심상치 않아. 이러다가 연말까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오프라인으로 개강하면 뭐래. 강의실에서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온라인으로 돌아갈 텐데. 대학도 교수도 학생들도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지 정말 패닉 그 자체야.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사업가도 똑똑하고 분석 잘하는 교수도 코로나 앞에서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는 건 고사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허덕이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지난 1월 22일 강연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단에 선 적이 없다. 원장님,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조심하는 분위기라서 당분간 강연은 힘들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잠잠해지면 그때 봬요. 기업 강연 담당자와 나는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쉬어가겠거니 정도로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반강제적인 휴식이긴 했지만 처음 한 달은 나도 편히 지냈다. 저축해둔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면서 곧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러다 영영 못 돌아가는 건 아닐까? 어쩌면 다시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새벽에도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나와 가족과 회사가 걸린 생존의 문제인 만큼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했다. 사람은 돈이 급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는 말은 진리였다. 그렇게 수개월간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매일 신문을 샅샅이 읽어가며 새로운 세상의 단서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로 나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기 시작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